안녕하세요. 서로가 빛나는 상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번 도면 앞가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컴퓨터로 도면을 띄우고 좀 이렇게 작성을 해 놓는 편입니다. 실제로 시험지를 받아도 이제 볼펜을 이용해서 새로운 위치값 그리고 끝점마다 Z의 위치값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X값만 고려해서 적어주기 때문에 조금 덜 혼란스럽고 코드 작성을 하는데 특히 좌표를 찍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쓰는 방법이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편하다고 느끼시면은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고 자신만의 더 괜찮은 방법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1번 우리 앞가공 1번 도면의 앞가공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차 가공에 대한 뒷면 가공, 황삭, 정삭, 홈 가공에 대해서 배웠죠. 2차 가공은 나사 가공이 추가되어서 황삭, 정삭, 홈 가공, 그리고 나사 가공까지 이루어집니다. 폼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코드 작성법은 여러분들이 인쇄하고 볼 거라 믿고 한번 작성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조금 다르게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앞쪽에 2를 붙였습니다. 1번 도면 앞 가공, 그러니까 두 번째 가공이라서 앞에 2를 붙였고요. 당연히 원점 복귀, X와 Z를 원점 복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축 최고의 전수 설정해 주었고요. 그리고 지금 파란색,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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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은 여러분들이 거의 기본 툴로 알고 계시면 편한 것들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나사 가공만 조금 피치 값에 따른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T0101 요거는 뭐였죠? 맞습니다. 황삭 바이트였죠. 황삭 바이트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G97 S1800M3 요거는 이제 공작물이 1800으로 주축을 정회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급속 이송해서 황삭 바이트가 X5, Z5 위치했고 절상률을 켜준 상태네요. 그리고 G71은 황삭 가공 사이클, 그리고 U1.0은 1의 절임량, R0.5는 후퇴량, 그리고 G71 다시 황삭 가공 사이클인데 내가 P10번에서 Q20, 즉 시퀀스 번호 N10번부터 N20까지 사이에 있는 그 순서대로 내가 가공을 하겠다. 그리고 U0.4, W0.2는 X의 여유량, Z의 여유량, 나중에 정삭을 위해서 남겨놓는 거죠. 그리고 F0.2는 회전단 0.2mm만큼 가공한다는 이송량입니다. N10 그리고 G00 이제 시작하는 거죠. G00으로 마이너스 1까지 급속 이송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은 중심부의 거스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이쯤 위치에 있고 이제 Z0으로 이렇게 앞으로 갈 겁니다. 그 다음부터가 실제 가공하고자 하는 좌표가 시작되겠죠. 사실은 이 좌표값만 잘 찍으면 쉽습니다. 제일 헷갈리고 조금 어지러운 게 이 1번 황삭 바이트에 좌표가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지? 어려운데? 눈이 너무 어지러워. 이럴 수 있는데 요것만 지나면은 사실 이렇게 정삭 보시면 되게 간단하죠? 홈바이트 간단합니다.
나사바이트 간단합니다. 심플해요. 그냥 계산만 하면 쭉쭉쭉 넣으면은 나오는 그런 값들입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저를 따라오시면은 무리 없이 코드 작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한 그런 능력이 됩니다. 원리만 알면 쉬워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G03. G03이 뭐였죠? 맞아요. 원호 가공인데 시계일까요? 반시계일까요? 그렇죠. 반시계 가공이죠. 여기 보시면은 둥글게 여기서 올라가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가공하니까 제가 G03을 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반지름이 7이니까 당연히 7, 7 하면은 X가 14겠죠. 맞나요? 그리고 Z값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면은 반지름 값만큼 이동하니까 Z는 -7. 잘 따라오고 있죠? R7은 우리가 중심점을 기준으로 R7만큼 내가 원호 가공을 하겠다 해서 꼭 원호 가공이 나올 때는 이렇게 반지름 값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빼먹었다 그러면은 시뮬레이터를 돌렸을 때 반지름 값이 없습니다 라고 오류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파란색 한번 표시해 놓을게요. 점도 여러분 꼭 찍어야 됩니다. 파란색 점. 그러면은 지금 공구가 황색 바이트가 여기 위치에 있겠죠. 그리고 다시 직선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 좌표 값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좌표 값을 찾는 방법은 이 끝점이 지금 12예요. 12에서 여기 보면은 도시되고 지시되지 않는 라운드는 R2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12에서 반대로 내려왔을 때는 -2를 해주기 때문에 Z는 12에서 2를 뺀 -10이 됩니다. 그래서 요 원호 가공 전까지 위치는 -10이라서 직선 가공으로 -10까지 Z가 이동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원호 가공을 합니다. 이번에는 G02가 왔네요. 이거는 그쵸, 시계 방향 원호 가공입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죠. 이렇게. 그래서 끝점 좌표가 여기 X20, X 높이가 20이고요. Z는 당연히 -12. 그리고 R2만큼 원호 가공을 했기 때문에 요 R2를 꼭 적어 주셔야 되고요. 엔더 불러. 그럼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황색 바이트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지금 직선이니까 다시 G01로 바꾸고 이렇게 와야 되죠. 좌표 얼마예요? 그쵸? 그쵸? 17입니다. 음수값 -17.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되네요. X 값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M28이 X에 28임을 알려줍니다. 이 끝점이. 근데 C 1.5 못따기가 1.5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래 위 다 하니까 총 3이겠죠. 28에서 3을 빼면은 그렇죠, 25죠. 그래서 이 못따기 전에 이 위치는 X가 25가 됩니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X 25에서 이제 못따기 하면 됩니다.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끝점 좌표를 찍어주면 되는데 그게 아까 X 28이고 여기가 Z 값이 -17이었어요. 근데 못따기가 1.5니까 Z 값은 바로 -1.5 더 가서 -18.5. 그러면은 이제 여기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되네요. 이렇게 직선으로. 그러면은 당연히 Z-35. 여기 홈바이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갔다가 가지 않습니다. 바로 끝까지 직선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원호 가공 전에 X의 값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항상 기준은 이 원호 가공이 끝나는 끝 지점의 좌표를 봅니다. 쭉 오른쪽으로 보면은 34네요. 34예요. 34에서 여기 밑에 보니까 R1이 있어요.
그러면은 라운드가 R1이니까 34에서 아래 위로 11 빼면은 총 2를 빼죠. 그러면은 X가 3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위치는 X가 32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동그랗게 가는데 반시계죠. 반시계는 그렇죠. 반시계 원원 가공은 G03. 그러면은 이 끝점의 좌표를 찍어줘야 돼요. X는 당연히 34겠고 Z는 35인 지점에서 1만큼 더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36. 항상 원호 가공할 때는 중심점을 기점으로 돌았으니 여기 반지름 R1을 꼭 적어줘야 됩니다. R값 빼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위치까지 갔고 다시 요만큼 직선 가공을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G01로 바꾸고 값은 35에서 35인 지점에서 4를 더했으니 39가 되겠네요. Z-39 39 이 부분 실수할 수 있으니 잘 보셔야 돼요. 39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래서 작성할 때도 하다 보면서 이거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밀렸죠. 여기가 만약 39였으니까 약간 39겠네요. 39 조금씩 좌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39고 39에서 여기 8만큼 가면은 여기는 47 그리고 여기도 54 조금씩 바뀌겠네요. 54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60이 되겠고 여기는 62 1씩 감소됐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어쨌든 이 값은 Z-47 근데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G02 그리고 R값 나와 있죠? 얼마죠? 그쵸, 22 R22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직선 가공이네요. 직선 가공은 G코드가 그쵸, G01입니다. G01로 좌표 아까 1 감소했으니 마이너스 55가 아니라 마이너스 54가 되겠죠. 그러면은 황색 바이트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올라갑니다. 얼마죠? 그렇죠, X42죠. 그래서 X42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직선 가공 유지됩니다. 갔죠? 밑에 좌표를 보니 그쵸, 마이너스 60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X방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원원 가공 전에 이 높이를 알아야 돼요. 이 높이 방법이 뭐였죠? 그쵸, 여기는 지금 도시되고 지시되지 않은 라운드이기 때문에 R2입니다. 그럼 49에서 아래 위로 2 빼면은 총 4를 빼니까 X는 얼마죠? 그렇죠, 45가 됩니다. 그럼 X 45 45점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라운드 그럼 G코드는 그렇죠, G03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점 좌표가 X는 49고요. Z는 마이너스 63이 아니라 마이너스 62입니다. 아까 고쳤죠? 마이너스 62고 항상 원원 가공할 때는 R값 꼭 신경 써야 됩니다. 2니까 2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딱 여기까지 왔지. 우리는 마무리를 좀 더 깔끔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직선 값으로 좀 더 밀어줍니다. 가공을 더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G01 쓰시고 2에서 3 내지 왼쪽으로 더 갑니다. 그래서 Z-65까지 가면은 끝점 지나서 조금 더 가공하고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20번 마무리해서 천천히 55까지 올라오고 이제 G00 급속 이송이죠. X100, Z100, M9로 이렇게 빠지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황색 바이트는 이렇게 끝. 여러분, 황색 바이트가 제일 복잡한 겁니다.
요 구간만 지나면은 그 다음에 정삭이냐 홈바이트냐 나사 가공은 정말 쉬워요. 한번 살펴볼게요. 쉽다는 것만 인식하고 오시면 돼요. 정말 쉬워요. 자, 지금 절상 꺾고 우리 친한 친구 깔끔하게 이제 정삭 바이트 친구 불러옵니다. 정삭 바이트 불러왔어요. 정삭 일로 와. 정리 좀 해줘. 이렇게 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G96, S180, M3 이것도 틀이죠. 절삭 속도는 180으로 유지하되 가공하면서 이렇게 지름이 자꾸 변하잖아요. 그럼 지름에 따라서 회전수가 자기가 알아서 변화를 줍니다. 그 부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실제 가공되는 거. 그리고 실제로 가공해야 하니 지금 내가 가공해야 할 위치 G00, X55, Z5.M8 이쯤 내려왔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G70은 그쵸, 정삭 가공 사이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까요? 네, 좋아요. P10에서 Q20 즉 아까 황삭 바이트에서 했던 N10에서 N20 사이에 있는 그 가공들 좌표로 내가 회전당 0.15mm씩 가공을 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정삭 여유, 절상 여유 남겨놓은 걸 자기가 이 시퀀스 번호에 따라서 가공을 하는 거죠. 정삭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렇게 슝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절상력 끄고. 진짜 쉽죠? 쉽습니다, 여러분. 항상 고비예요. 그래서 원래 산이랑 똑같아요. 올라갈 때 정말 힘든데 이 어느 지점만 딱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내리막길이라 슝 하면서 따라가면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홈바이트 불러옵니다. 홈바이트 컴온 왔어요. 홈바이트 집 가고 싶네요. 네, 이 친구를 하는 순간 나사 가공하고 집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쉬워요. 정말 쉬워. 홈바이트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G97, S300, M3 97은 회전수로 300rpm으로 일정하게 하고 주축을 정회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홈 가공할 위치에 지금 급속 이송을 할 거예요. 그럼 G00, X39 보통 요 위치니까 X의 높이를 요 가장 높은 지점 근처에 있는 것보다 한 5를 띄웠어요. 그러면은 좀 충돌의 방지가 있겠죠. 살짝 띄워서 X39 그다음에 Z 요 끝점 처음 가공하는 마이너스 35 이동해 줍니다. 그리고 절상력 키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가공해야겠죠. 홈바이트 아래로 윙 내려와야 되니까 직선 가공인 G01 그쵸. 그리고 깊이는 X24 그리고 0.05 천천히 밀어줘야 됩니다. 절상력 켰으니까 이렇게 열 시키면서 밀겠죠. 그러면 가공했고 그 다음에 G04 뭐였죠? 맞아요. 일시정지. 일시정지 몇 초 동안이죠? 네, 1초 동안 이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홈바이트가 마지막 마무리할 때 한번 1초 정도 멈춰줌으로써 그 마지막 표면이 깔끔해집니다. 클린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끝났으면은 다시 X39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천천히 올라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홈바이트 폭이 몇이라 했었죠? 그렇죠. 3이었어요. 그러니까 5 중에 3을 밀었으니까 2를 더 밀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더 가공을 해야 되니까 이만큼 뒤로 이동해서 Z가 마이너스 33만까지 뒤로 이동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가공해야 되니까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G01은 같기 때문에 이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써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24까지 또 내려갔어요. 그러면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뭘 쓴다고 했죠? 맞아요. G04 일시정지를 씁니다. 그러면 1초 동안 잉 하면은 또 깔끔하게 클린하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끝머리까지 밀고 이제 위로 다시 천천히 올라옵니다. 끝났죠, 홈바이트. 이제 집 갈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은 G00 뭐죠? 그렇죠, 급속 이송이에요. 이렇게 슉 하면서 절상류 싹 꺼지고 유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대망의 나사 바이트. 나사 우주로 갈까요? 아니죠, 집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끝나고 집 가면 돼요. 놀아야죠. 좋아요. 나사 바이트는 T0707로 불러옵니다. 하이 나사 카만 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정해진 폼이 있습니다. G97. 내가 회전수를 몇으로 한다는 거죠? 맞아요, 500으로. 그리고 500으로 일정하게 RPM 돌리는데 주축을 정회전 하겠다. 좋습니다. 그리고 가공하고자 하는 위치에 슝 가야겠죠. G00 급속 이송해서 여기도 보면은 X가 28인데 얘보다 뭐 5 정도 띄우면 되는데 제가 좀 넉넉하게 띄웠네요. 뭐 한 7 정도 띄웠는데 35 정도 위치에 갔고, 그리고 Z값 이제 여기서부터 가공이 되는데 혹시 모르니 한 여기 못하게 되는 17보다 조금 더 뒤로 뺐어요. 혹시나 모를 충돌을 방지해서. 그래서 보통 Z값은 시작하기 전에 못하기 전보다 반대쪽 오른쪽으로 한 이 정도만 더 빼주면은 안전하게 급속 이송을 한다. 이 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열을 식혀야 하니까 뭘 켜줘요? 그렇죠, 절상류를 작동해 줍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그렇죠, G92 나사 가공 사이클만 남았습니다. 이제 G92는 이제 피치 값에 따라서 6회를 저립할 거냐 8회를 저립할 거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는 피치 값이 1.5예요. 몇 회 저립이에요? 6번 가공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 피치 값이 1.5라고 돼 있죠. 이거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치 값 끝에 1.5 넣어주시고, 자 X28은 내가 X28인 지점에서 나사를 저립해서 가공하겠다. 그리고 Z는 어디까지 갈 거냐? 요 딱 끝 지점까지 하면 좋겠지만 여기보다 조금 여유롭게 조금 더 뒤로 갑니다, 왼쪽으로. 그래서 아까 요 끝점이 35니까 여기 원래 30이었을 거예요. 넉넉하게 마이너스 3 정도 더 가줍시다, 왼쪽으로. 여기가 30인데 내가 왼쪽으로 더 가서 나사는 이렇게 슝슝슝슝슝 이렇게 가공하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33. 그리고 피치 값은 1.5로 하겠다. 그래서 저립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가공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 값이 나오느냐? 그거를 이제 배울 거예요. 이거 어려울 것 같나요? 아니요. simple. 쉽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시험을 응시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유의사항을 줍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피치가 1.5일 때 몇 회 저립이라 되어 있습니까? 6회 저립하라 하죠. 그러면은 이 값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는 X 값이 아래 위로 하니까 0.35면은 2배. 그러면 0.35의 2배는 0.7이죠. 그래서 처음 가공하잖아 28에서 빼기 0.7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3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27.3에서 여기 0.2의 2배는 얼마죠? 0.4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그냥 하는 건데 여러분 컴퓨터로 할 때 계산기 키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암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6.9에서 여기 0.14의 2배는 그쵸 0.28입니다. 그러면 26.62가 나오고요. 26.62에서 그러니까 그전 지점 저립량에서 내가 얼만큼 더 넣을 건지를 빼주면은 그 값이 나옵니다. 자, 4번 저립할 때는 0.1의 2배는 얼마일까요? 곱하기 2 하면 되죠. 0.2 26.42가 나왔고요. 여기는 26.42에서 얼마를 뺍니까? 0.05의 2배는
1이죠.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26.32에서 한 번 더 0.05의 2배는 0.1이죠. 요렇게 계산을 하면은 총 6번 저립을 하는데, 이제 그 순서대로 계속 빼주면은 요 값이 마지막 좌표가 된다.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내가 빨리 하다가 이 값이 잘못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산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은 총 저립량이 0.89래요. 그래서 계산기를 켜보면은 이제 0.89 곱하기 우리가 아래 위로 하니까 2를 해줘야겠죠. 1.78이에요. 이 마지막 저립량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게 28이었습니다. M28. 그러면은 빼기 28을 해주면은 26.22가 나오죠. 이게 마지막 저립량의 깊이입니다. 만약 이게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중간에 어디에 잘못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 작성하는데 시간 되게 많거든요. 마지막 검산까지 하셔가지고 내가 나사 저립을 확실하게 했는지 알아보고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나사 거공까지 입력이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6번 이렇게 슝슝슝슝슝슝 6번 하고 요렇게 하고 이제 끝났죠. 그러면 G00에서 X100, Z100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올 겁니다. 끝났으니까 절삭류 꺼주고요. 마지막으로 끝났으면은 주축을 스탑, 정지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종료.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앞가공도 황삭, 정삭, 홈, 나사까지 4가지의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는 그냥 1번 황삭 바이트 이 좌표 찍는 거, 요게 조금 헷갈릴 뿐이지 나머지는 제가 그랬잖아요. 홈 이거 그냥 아는 거 한 5줄, 정삭 5줄, 홈 바이트 뭐 1줄 하고 나머지는 좌표 찍으면 되고요. 나사 이제 요거 원래 있는 틀이고요. 요거는 이제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입력해주면 끝. finish.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황삭 진짜 와 머리 깨질 것 같아. 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하다가 이제 끝까지 오면은 이제 이렇게 정신을 차리면 정삭이 와 있어요. 정밀하게 막 다듬다 보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지겠죠? 그러면은 홈바이트 컴온 해서 이제 집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가야겠다. 그러면 천천히 또 여유롭게 해야 돼요. 여유롭게 항상 천천히 작성하고 이제 나사 바이트 마지막으로 부르고 허이 나사 컴온 이래서 진짜 이제 집으로 갈 준비를 하는 거죠. 사실은 가공하러 가는 거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이 코드 작성 정말 재밌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밑으로 갈수록 더 심플해지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거죠.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연습하고 1번 도면 완벽하게 하시면은 2번 도면도 좌표만 잘 찍으면은 이렇게 끝. 그거를 뭐 연습하셔가지고 30개 한 2번 반복하시면은 그냥 시험 나오는 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여유롭게 하던 거라도 꼼꼼히 연습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자신감 있는 마인드로 결국에는 연습을 하면은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눈만 감아도 뭐 내가 봤던 거네. 이거 나 그냥 해. 요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어려울 뿐이지 반복만이 답입니다. 반복하셔가지고 계속 연습하시면은 정말 쉽습니다. 오늘의 약간 주의사항만 알려드리면은 이제 G03 모노가공일 때 꼭 반지름 값을 붙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모노가공 후에는 직선가공 넘어갈 때 다시 직선가공 코드 G01 넣어주셔야 되고요. 또 시계 방향 모노가공 있다 그러면은 다시 G코드 바꿔주시고 항상 R값 넣어주시고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나사 바이트는 피치 값에 따라서 1.5는 6회 저립,
6번 했죠. 2.0은 8번 절입입니다. 요것도 시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천천히 계산기 따다닥 따닥딱 하면은 슝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 값을 여기 있는 여기 합계에 대한 걸 곱하기 2 하셔가지고 처음 가공하기에 x 값을 빼주고 그 마지막 값이 맞는지 꼭 확인하는 작업까지 하시면은 퍼펙트하게 코드 작성을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긴 강의를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점점 배우다 보면은 이제 내가 저거 보고 검산하는 과정만 들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이 느릴 뿐이지 여러분들이 할수록 점점 빨라질 겁니다. 그러니 천천히 저 따라오시고 여러분도 연습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코드 작성은 무난하게, 심플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2번 도면 뒷가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마 앞가공을 했기 때문에 뒷가공은 좀 쉬울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 만나요. 2번 도면 뒷가공으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